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정말 글로벌 제약 시장의 슈퍼스타였잖아요. 노보 노디스크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젬픽, 위고비. 진짜 성공 신화를 썼는데 이상하게 주가는 작년 6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넘게 났어요. 지금 6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쫙 모아서 이 성공 가도를 달리던 거인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 배경이랑 전망을 한번 숫자를 중심으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배경을 알려면 역시 외부 환경 요인부터 봐야겠죠. 특히 미국 시장이요. 미국 시장이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첫 번째로는 덴마크산 제품에 대한 잠재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입니다. 이게 한 20% 이상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20%나요? 와. 네, 노보 노디스크 매출의 거의 60%가 미국에서 나오거든요. 2024년 3분기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되면 비용 증가도 문제고 판매에도 타격이 클 수 있죠. 매출의 60%가 미국이면 타격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물론 11억 달러 들여서 카탈런트 인수하면서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관세 리스크만 해도 큰데, 사실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게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아닌가요? 특히 약가 협상 조항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정말 핵심이죠. 2026년부터 메디케어, 그러니까 미국의 공공 노인의료보험 있잖아요. 거기서 제약사하고 직접 약값을 협상하게 돼요. 정두랑 직접 가격을 정한다고요? 네. 그런데 노보의 핵심, 그 세마글로타이드 기반 약물들 오젬픽, 위고비, 리벨서스 이게 벌써 2차 협상 대상 약물로 선정이 됐어요. 2025년 1월에 선정됐고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이야, 핵심 약들이 다 들어갔네요. 네, 이 약들이 회사 전체 매출의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그 파급력이 엄청날 수밖에 없죠. 매출의 70%가 걸린 약들이 가격 인하 압박을 받는다니, 와. 실제로 영향이 어느 정도로 예측되나요? 모닝스타 같은 분석기관에서는 이 약가 협상 때문에 2031년까지 오젬픽하고 리벨서스 매출이 한 8%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봐요. 8% 감소요? 네, 이게 이미 작년에 미국 매출의 62%를 리베이트, 그러니까 사후 할인 형태로 지급했거든요. 거의 320억 달러 정도인데 여기에 추가로 가격 압박이 더 들어오는 셈이죠. 이미 할인을 많이 해주는데도 더 깎아야 한다니 회사 입장에선 정말 난감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소송도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다. 아니면 보험 적용이 확대돼서 오히려 신규 환자가 늘 거다. 이런 반론도 있긴 합니다. 하긴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외부 압박에 더해서 이제 안으로는 경쟁 환경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죠. 특히 일라이 릴리와의 경쟁이 정말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경쟁 구도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당장 내년 성장률 전망만 봐도 릴리는 한 32% 성장을 예상하는데 노부는 16%에서 24% 정도거든요. 와, 차이가 꽤 나네요. 네, DM 캐피털 마켓 같은 데서는 이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릴리의 마운자로랑 젯바운드가 노보의 오젬픽, 위고비 시장을 계속 잠식하고 있고 또 다음 세대 약물 파이프라인 경쟁에서도 릴리가 약간 더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릴리뿐만 아니라 다른 큰 제약사들도 이 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다면서요. GLP-1, 그러니까 그 혈당 조절이랑 식욕 억제 돕는 호르몬 유사체 시장이 워낙 커지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2030년 가면 이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 이상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니까요. 로슈, 암젠, 화이자 같은 공룡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일 없죠. 1,000억 달러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2029년까지 16개 정도 신약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어요. 이건 결국 가격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2027년 이후로는 연간 10%에서 15%씩 가격 하락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보랑 릴리가 여전히 시장의 한 80에서 90%는 계속 가져갈 거다. 이게 아직은 중론이긴 해요. 그래도 양강 구도는 유지될 거라는 거군요. 이런 치열한 경쟁과 또 약가 압박 속에서 현재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그럼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나요? 과거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확실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죠. 이게 막 30배, 40배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지난 12개월 실적 기준 TTM PE가 19배에서 27배 정도 수준이고요.
많이 내려왔네요. 네, 특히 내년 예상 실적 기준, 그러니까 선행 PE는 14배에서 17배까지 내려왔어요. 경쟁사인 릴리가 지금 37배에서 56배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와, 정말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14배에서 17배요. 릴리랑 사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주가 매출 비율 PS도 과거에 10배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6.6배에서 7배 수준이고요. 이건 위고비 출시 이후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한 2.4%에서 2.7% 정도 되고요. 단순히 싸다고 보기엔 좀 그런가요? 이 낮은 밸류에이션에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 낮은 PE 비율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노보의 미래 성장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좀 의구심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저평가 상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IRA나 경쟁 같은 중대한 위험 요인들이 이미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PEG 비율로 보면 0.9에서 1.0 정도인데 이것만 보면 성장성 대비 싸 보일 수도 있지만요. 애널리스트들 전망은 좀 어떤가요? 엇갈리나요? 네, 좀 엇갈리는 편입니다. 내년 매출은 한 16%에서 24% 정도, EPS는 16%에서 18%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은 해요. 장기적으로 연평균 16% 이상 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런데 투자 의견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하향되는 추세예요. 잭스 평균 투자 의견 ABR 같은 경우 1점대 강력 매수에서 2점대 매수 후반으로 좀 내려왔고요. 다만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96달러에서 120달러 사이로 제시되고 있어서 상승 잠재력은 한 44%에서 80%까지도 보고 있는 거죠. 와,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 갭이 상당히 크네요. 그럼 이런 외부 요인, 경쟁 말고 또 다른 내재적인 위험 요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세요. 당연히 있습니다. 앞서 말한 외부 요인들도 크지만 핵심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주요 특허, 343 특허라고 하는데요. 이게 2031년 12월에 만료됩니다. 2031년 말이요? 그럼 2032년부터는? 네. 2032년부터는 복제약, 그러니까 제네릭 오젬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매출의 70%가 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단일 성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한 위험 요인이고 현재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허 만료랑 단일 성분 의존도 문제도 있군요. 그렇죠. 물론 100년 넘게 당뇨병 분야를 이끌어온 리더십이나 오젬픽, 위고비 같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카탈런트 인수 등으로 확보한 대규모 생산 능력, 탄탄한 R&D 파이프라인 같은 강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허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요. 네, 강점도 무시할 순 없죠. 네, 상업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요. 하지만 위험 요인, 그러니까 IR의 약가 압박, 경쟁 심화, 특허 만료, 또 생산이나 공급망 문제, 위조품 문제, 규제나 안전성 이슈, 그리고 아까 말한 지정학적 위험, 간세, 단일 성분 의존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정리를 좀 해보면 노보노디스크는 정말 뛰어난 제품과 시장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가 압박, 경쟁 심화, 곧 다가올 특허 만료, 또 특정 성분에 대한 높은 의존도 같은 여러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낮은 밸류에이션은 어쩌면 이런 복합적인 위험들을 시장이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만 보고 와, 싸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동시에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배경에 있는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IR의 약가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릴리를 포함한 경쟁 약물들의 새로운 임상 데이터 발표, 또 노보 자체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 생산 능력 증설이 계획대로 잘 되는지, 그리고 아까 언급된 관세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시해야겠죠. 네, 정말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이 많네요. 오늘 분석을 통해서 노보노디스크를 둘러싼 이 복잡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같은 거 하나 던져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단기적인 재무 위험이나 경쟁 구도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넘어서서 만약 이 치열한 GLP-1 시장 경쟁이 약물의 초점을 단순히 체중 감량 효과에서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신장 질환 개선 같은 좀 더 근본적인 대사 건강 전반의 혜택으로 이동시킨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살 빼는 약이 아니라
건강 전반을 개선하는 약으로요? 네, 그렇죠. 만약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이게 과연 노보노디스크의 장기적인 전략 방향성이나 시장에서의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단순히 주가만 볼 게 아니라 이 시장의 본질적인 변화 방향까지 생각해보라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마지막 질문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